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1월 2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벌써 11월 달이 됐어요.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유종의미를 2018년도에 유종의미를 거둬야 될 때가 왔으니까 또 연말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11월 첫째 주의 단추를 멋지게 승리로 꿰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나 그렇고 저도 저한테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전주 2주 동안 좀 잘하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2번 정도 잘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승부의 길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약편성을 만나지 않으면 또 한 번 득세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근데 그 내리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에버리지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된 전력을 보여준다면 그게 경마에서 이기는 지름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이길 때 많이 이기고 질 때 좀 적게 지고, 이렇게 경마를 하는 것이 마치 매주 이기는 경마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매주 이기는데 뭐를 전문가를 하고 있어? 안 그러겠습니까? 아, 나부터도 배팅하고 돈 벌어먹지 뭐라 그걸 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배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팅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생각, 즉 객관적으로 어떤 경주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게 틀리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배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상 흔들리게 돼 있거든. 돈을 잃게 되면 전문가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어떤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야. 아니, 일부 팬들은 그런 거야. 야, 네가 나랑 같이 배팅을 해서 같이 죽고 살아야지 나도 너한테 어떤 신뢰를 갖고 예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건 같이 노름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야. 아니, 뭐 그 전문가가 성인 군자도 아닌데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는 뭐 제주경마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주경마, 부산경마 굉장히 잘했는데, 금요 부산제 4경주 1차 메인 승부처에서 토네이도 킹을 강 대가리를 놓고 장산주의하고 만원장을 때려가지고 멋지게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 제주교차 1경주에서 또 적축을 해드렸고, 토요 제주교차 4경주 A급 메인 승부처에서 8번 대천강자, 나윤화 기세의 대천강자를 놓고 때려가지고 절대적이라는 마필 해가지고 복승을 28.8회 멋지게 적중시켜드렸어요. 자, 그럼 조용한 승부도 또 맞춰드렸고, 뭐 이렇게 쭉 맞췄는데, 졌어요. 졌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졌어요. 뭐 싸르기, 싸르기 적중해가지고 이긴다? 적중수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아. 막 3번까지 올려놓고 막 쌍승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긴 것 같아요. 그게 사기라고. 저는 그런 글을 쓰라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보다 몇 배 더 잘 쓸 수 있어.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습관되고 양아치 새끼 돼요. 제가 뭐 이 나이에
매출 조금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양아치 짓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 팬들은 전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 아무래도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거든. 그런 분들한테 내가 선배들한테 사기치고 장난질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 것 같으면 벌써 제가 그래서 떼부자 된다면 여러분 그 선배들도 그럴 거야. 야 강타야 네가 그렇게 해서 떼부자 될 것 같으면 해라. 너네도 떼부자 되라. 그렇지만 떼부자 안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제가 생긴 거는 굉장히 뭐랄까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굉장히 공무원 생활 한 1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도리 지키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자, 편성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초경만해서 그런지 출주 수도 조금 줄어들고 편성도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금가경마 자체가 배당 쪽이 또 상당히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배팅을 해야 될 경주에서는 아주 뭐 인정사정 보지 말고 상당히 강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작전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5번 트로피 콜렉터라는 마필입니다. 트로피 콜렉터. 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전을 했을 정도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전을 했을 정도로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다가 김철우 기수도 파이팅이 좋은 기수니까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5번 트래픽 콜렉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 상태도 나쁘지가 않았고요.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도 가장 출중하고 또 전개상으로도 2.9도 갖고 있고 뚝심상으로도 2.5를 갖고 있으니까 5번 트래픽 콜렉터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는데 팔리는 마필, 안 되는데 조금 팔리는 마필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3번 부경댄디라는 마필인데 너무 기복이 심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부경댄디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도 2번 최강선봉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배당권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요번 경기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주경마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교차, 토요 제주교차 4경주 메인 승부처까지 적중을 하면서 복승만 28.8배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한번 강하게 붙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승부를 해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찬란한 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지만 패턴적으로도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당연히 8번 찬란한 별을 놓고 승부를 하는 게 맞다.
이변이 가능한 마필로는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약간 뒷박 냄새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정석으로 붙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오늘 그 방송이 좀 늦어져가지고 인기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자, 8번 트루킹입니다. 외곽에 있는 8번 트루킹과 7번 토암 에이스라는 마필들이 가장 그래도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또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8번 트루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서는 뭐 상당한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이 가능하고 7번 토아베이스 같은 마필도 선취 능력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번 트루킹이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오히려 충만호는 7번 토아베이스가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뷔전만 딱 치렀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할 부분이 있어. 얘는 10전을 뛰었고 얘는 3전을 뛰었어. 그리고 얘는 2전을 뛰었고 얘는 데뷔전을 치렀어. 그럼 항상 적게 뛴 마필들에게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성장세냐는 거예요. 애기도 예를 들어서 2살짜리 애기하고 1살 깐난 애기하고 갓 태어난 애기하고 성장세는 깐난 애기가 더 부부부부 큰다고.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세 데뷔를 하니까 애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살 먹었다고 치고 말로 따지면 왜냐하면 사람이 7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경주마 같은 경우에 10세 이상까지는 살지만 실질적으로 경주를 할 수 있는 나이는 7, 8세잖아. 그러면 그 나이를 중에서 걔가 최대의 신진대사량을 뿜어낼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딘가를 사람하고 경주마하고 유추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이런 말들이 이런 성장을 하겠다. 항상 생체학이 기본적으로 경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의 그 성장 추이를 모르면 기본적인 응용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도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가 이런 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인수분해 자체가 미적의 근본이 되고 함수의 근본이 돼, 기본이 되는 거잖아. 그렇듯이 경마학에 있어서 경마 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와 응용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거는 경주마의 성장 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마의 성장 추이는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성장 이런 거에 비추어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만 경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경마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경마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복귀해가지고 지난번에 들어가고 개똥 밟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하는 거고 아주 기초적인 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음 이거를 지금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갖고 돈 벌어먹는 거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갖고서 지금 다 큰 사람한테 그거 얘기를 경마를 한다고 얘기를 해봐. 조교가 뭐하고 병합조교를 해다. 아니, 그거 뭐야. 동영상 보면 다 나오는 얘기를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앉았냐고. 그리고 그거를 병합을 하는 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축구선수가 연습을 하면서 능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축구선수가 연습을 하는 건 그라운드에 적응을 하고 내 몸을 시합 전에 어느 정도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끌어올리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지. 축구 선수가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느냐? 아니잖아. 실력은 어디서 늘어? 축구 시합을 하는 도중에 실력이 느는 거잖아. 이 패스를 해야 되고 공이 날라왔을 때 바로바로 패스가 돼야 되고 우리 편이 어디 있고 어느 쪽에 우리 지금 뒤에서 오든지 상대방이 오든지 이런 게 시합에 의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연습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교로 인해서 경주마의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빠가사리들이 하는 얘기야. 빠가사리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뭐 조교 하는 사람들은 경마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운동한다고 체력이 금방 늘어나요? 애들이 금방 늘어나요? 그러면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건 뭐야? 조기축구에 나가야 축구가 늘잖아. 맨날 공부 이렇게 차고 연습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이치니까. 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내가 단언코 얘기를 해. 경마에 소질이 없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음 제주교찰 이경주로 강타의 제주경마 춘맹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팔리는지 볼게요. 1번 월드 트레이닝입니다.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네. 야, 좋네요. 좋다, 좋아.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번 월드 트레이닝. 그런데 월드 트레이닝의 단점은 뭐야? 안정된 추임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 그러면 편성 자체가 느리다면 얘가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 왜? 3번 세계으뜸이라든지 4번 태산여왕이라든지 9번 계림미소 같은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마필들보다 일본이 더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단통을 누구로 때릴 거냐. 이번 경기에서 단통은 메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통이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고배당 단통도 가능하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소 구멍수 딱 3마리만 갖고 때린다. 항상 얘기를 하지. 구멍수가 많은 예상을 듣거나 그런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져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라고. 본인은 안 죽을 것 같지. 마치니까 안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는 이미 경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난 대져 있습니다. 오늘 몇 경주에 대지는 게 문제고 언제 대지는 게 문제가 될 뿐이지 저는 대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마의 메리트, 경마를 하는 주 원인은 환수야. 환수가 높기 때문에 경마를 하는 거야. 주식보다 높은 환수, 주식보다 지식이 조금 없어도 되는 게 경마야. 그럼 주식과 경마가 어디가 무섭냐? 손절매라는 게 있잖아. 손절매가 있는데 손절매 측면에서 가장 더 포인트가 있는 게 뭐야? 경마야. 경마는 안 하면 돼. 그런데 주식은 돈을 넣으면 못 빼. 못 빼버려. 그리고 소액 갖고 안 돼. 고액을 갖고 해야 돼. 물론 안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정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경마나 주식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주식이 학문으로 승화가 됐고 또 기득권자들이 그걸 갖고서 학문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노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투기예요. 그것도 노름이야. 반대로 경마도 똑같아. 경마를 노름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경마를 분석으로 해석을 하면 애널리스트, 우리가 애널리스트잖아. 그런데 주식의 애널리스트와 우리 경마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차이가 뭐야? 이 도박과 도박이 아니 투자와 도박의 차이잖아. 투자와 투기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라고 분석을 해주고 경마는 투기가 아니지. 노름이라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차이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위험도도 똑같다고 리스크도.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장택인데 만약에 한다면 저는 경마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사탕진해 주식은. 그러면 넣어놓고 꾸준하게. 아니 그럼 경마는 소액으로 꾸준하게.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월드 트레이를 일단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얘를 대가리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월드 트레이를 인정을 하지만 그런 쪽의 맥락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 부산 3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당연히 5번 나우나이네스가 어떤 인기를 모으느냐가 관건이죠. 키포인트죠. 역시나 인기 1위로 팔립니다.
뭐 워낙에 훈련 상태도 좋았고 갖고 있는 능력도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다운에르스는 편성상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안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마필은 당연히 4번 BK 빅터입니다. 요것도 주행검사 자체를 2회에 걸쳐 통과를 해서 데뷔전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마필이거든요. 자, 근데 뭐 데뷔전에서도 상당히 끈끈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역시나 필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변이 가능하다면 7번 쉬저스트 퀸덤이라는 마필인데 안발이에요. 컬러즈 프라이의 안발이고 500다마짜리 마필이야. 그런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발주가 안 돼. 그런데 이 마필이 요번 경주를 대비해서 발주를 매끄럽게 뺀다면 전반적인 경주력 자체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서는 7번 쉬저스트 퀸덤이라는 마필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제주개차 상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빰빠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또라이 짓을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선 집중과 더불어 저도 어떤 경주에 있어서 몰두를 해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자, 1번 만점왕입니다. 마필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건강한 놈이야. 그런데다가 부중이 아직까지 60kg까지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편성에서는 뭐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선두권도 고만고만한 선행용 마필, 그러니까 어중간한 선행용 마필들, 예를 들면 3번 장백기상이라든지 8번 히트라든지 5번 미래대전이라든지 이런 선행용 마필들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출나게 튀어나가는 놈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거리도 1000m라면 1번 만점왕이 일부러 안 가지 않는 이상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자, 여기서 단통은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니까 중고배당 단통이 연결될 수 있는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다. 지난주에 제주 최대 A급 메인 승부처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그 여세를 몰아서 강력하게 승부선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8번 금강 7보라는 마필입니다. 난 이 마필이 솔직히 말해서 좀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팔리네요. 굉장히 많이 팔리네요. 그러니까 8번 금강 7보라는 마필은 주행검사를 두 회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데뷔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줬어? 발주가 안 됐어. 발주가 안 돼가지고 후미 출발을 하고 결국엔 종반 추임력만 보여주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필은 주행 연습 시, 두 번째 주행 검사 시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류에 적응을 못해서 마필의 능력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은 8번 금강칠보라는 마필이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금강칠보는 경주만은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보다는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기력 성장을 보여준다는 이유가 뭐야? 경주 준호나 뭐 예를 들어서 마사라든지 자리 자는 집 마사라든지 경주 이런 목골 이런 거 이렇게 안장 같은 거 채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경주 외적인 조건에 가장 그래도 자기가 혼탁스러울 때가 데뷔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째에 그걸 하고 난 뒤인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기력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거나 어떤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알토란 같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에 가장 좋은 거,
복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기억, 니은, 하늘, 천, 따지,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분석이야. 그게 무슨 분석이야.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못 가르치는 선생님, 어떤 사람을 못 가르친다고 그래? 그냥 책대로 읽는 사람 못 가르친다고 그러잖아. 뭔가 응용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주입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실력 없다고 그러잖아. 바로 그런 애들이 실력 없는 애들이에요. 그 복귀 얘기하고 직전경주 복귀하고 이런 애들이 실력 없는 애들이라고. 그걸 누가 못해. 여러분들도 그건 다 그 친구한테 그거 들으려고 그 비싼 돈을 들고 그걸 하느냐고. UCC를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걸 듣고 하느냐고. 그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되는 놈은 다 이유가 있고 장사 잘 되는 집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런 걸 자부합니다. 제가. 자, 이번 제주개차 4경주는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선전을 했던 3번 번개왕자하고 제주 그 오픈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했던 군자산닥이 강력하게 팔리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필의 공통점은 뭐야? 지난번 경주 때 온팡직의 능력을 끌어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다가 이번에 그런데도 제주마 우법 브리더스컵 영건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3번 번개왕자나 7번 군자삼dak은 능력은 인정을 하지. 3번도 인정을 하고 7번도 인정을 하지만 얘네들이 대가리는 아니라는 얘기야. 단통이나 방어권 전력이지 얘네들이 대가리는 아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마필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3번, 7번 단통으로 때리는 것은 거의 호랑이 자질을 잡는 경우밖에 안 된다. 호랑이 코털을 가서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호랑이 꼬치를 만지는 거야,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뒤져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 다음, 부산제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자, 그래서 뚜렷하게 튀어나오는 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경주는 거의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골든 나이트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가장 그래도 입상권 진입이 용이하다고 생각해.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고, 그 다음에 잘 뛰고, 그 다음에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 거치고, 그럼 이런 패턴을 계속 지키고 있어. 이 얘기는 뭐야? 마체 자체가 그렇고 이 마필 자체가 고체온증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도 파워감이 완벽하게 들이차지가 않으니까 적응력을 계속 자기가 스스로 적응력을 만드는 거야. 이 그림이 뭐야? 이게 패턴이야. 이 패턴이 뭐야? 얘가 근간에 경주를 치르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 추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주식에 있어서 차트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게 주입되지 않는 이상 근간에 가져왔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외부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요즘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안 요소로 인해서 그것이 약소국인 우리 같은 나라한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야. 나스닥 자체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이 모든 국가, 그 미국의 영향을 바꿔가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바꿔서 전부 다 떨어지는 거라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5번 골든나이트 같은 마필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마필의 능력은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들을 가감하게 자르고 작심배당 A급까지도 가능한 부산 최대 1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번 컬린 타임입니다. 가장 좋죠?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뭐 이편성에서 뭐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1번 컬린 타임에 대해서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마 중에서 4번 무패 찰리가 그래도 주행 연습과 주행 검사 시 가장 안정적인 전적을 보여줬고 잠재력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니까 중마필의 선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랄을 하느냐? 너 가끔가다 그 지랄하는 것 때문에 UCC도 못 듣겠어. 짜증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목소리도 큰데다가 그렇게 또 상쾌한 목소리는 아니잖아, 제가. 자, 2번 티아라 유료입니다. 전 이거 잘라요. 잘라. 왜? 마필 자체가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눠서 한 바퀴를 1순을 했는데, 이번 경주도, 과연, 2번 티아라 유료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5번 다이나믹고도 좀 빠르고 10번 엄지척도 빠르고 8번 만리부분패도 빠르고 1번 서라벌연에도 빠릅니다. 그러면 2번 티아라 유노가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경주 때 중반 뚝심을 온팡지게 끌어내면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갖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티아라 유노가 당일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한마로 이번 경주 시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8번 말리부 눌러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받치는 마건이지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행보가 좋기 때문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그래서 이번 7경주 준비의 승부처도 인기마인 2번 티아라 유노를 자르고 복병권 전력인 8번 말리부 눌러를 가져간다는 점. 그렇지만 단통은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중고배당 단통이 연결될 수 있는 경주고 딱 3두만 갖고 제대로 한번 야무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8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이 가장 좋으냐. 4번 퀸 오브 캡틴입니다. 전개상의 선두권 모색도 가능하고 마필 자체의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퀸 오브 캡틴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또 관건인데 상대마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백아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백아원이라는 마필도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엔 전개상의 이점과 능력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두 마필의 선전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역시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6번 프로칸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워낙에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7번 스타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중마필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부산제 10경주 올해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9번 코어블레이드가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 편성입니다. 당연히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 때 선전을 했던 마필이니까 뭐 이 편성에서는 뭐 편성상의 이점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것 같은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느린 경주를 만나서 향상된 성능형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행은 때려주게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선행을 못 갔을 때 선행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간들간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능력을 9번 코어브레이드는 능력을 끌어내기 힘들어.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갖고 논다면
9번 코어브레이드가 대가리 힘에 분명한데 다음 경주 이번 편성에서 얘가 대가리를 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야. 얘는 경주력이 하강을 하거나 유지를 할 확률이 있는 거지. 최대가 유지야. 그리고 하강을 하면 급하강을 하느냐 완만한 하강을 하느냐 요 차이거든. 그럼 급하강을 하면 당연히 없는 거고 완만한 하강된 전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인 경마는 확률이잖아. 타이밍이잖아. 그러면 9번 코어브레이드가 입상의 확률 인기 1위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대가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나 단통으로 때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영관 마방이니까 당연히 승부지가 높겠죠. 그러면 얘가 안 들어왔을 땐 당연히 뭐가 높아? 배당이 높겠지. 강타는 얘를 뒤로 돌려놓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멋진 배당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11경기.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2번 메이저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2번 메이저 챔프라는 마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타 인기마들에 대한 기대치는 약하게 보고 실질적인 능력마와 아니면 또 실질적인 승부지가 강한 마필 한조에서 이번 끝장 승부처일지도 딱 3주로 압축을 해서 가져가는데 그 중심에는 당연히 2번 메이저 챔프를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경마방송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지난주와 같이 대승으로 부산 제주만큼은 강타가 최고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